이 시간에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습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저절로 반복되는 어떤 것들을 습관이라고 하죠. 행동일 수도 있고 생각일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습관으로 만드는 게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또 한편 일단 습관이 되면은 그거를 없애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양육에서 습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양육과 습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우리는 양육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 아이가 울 때, 뛰어갈 때, 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본능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본능이나 직관에 의지하게 된다면 사실 그 순간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는 게 대부분이죠. 내가 얼마나 크게 소리를 쳤는지, 얼마나 사나운 얼굴을 했는지, 내가 아이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는 채 양육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가 엄마 그때 왜 이렇게 나를 무섭게 대했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언제? 이렇게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가 좋은 양육 방식을 습관화해서 몸에 지니고 있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좋겠죠. 네, 그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몇 가지 습관으로 만들어서 좀 크게 이득을 본 게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다가 화가 날 때가 여러 번 있잖아요. 자주. 자, 그 화가 날 때 사람들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물론 자기 생각이라고 하면 좀 긍정적인 거지만 그냥 막말을 하게 되죠. 막말. 그리고 화가 식으면 뭐라 그래요? 홧김에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화가 나면은 그 맥락에 맞는 말들이 이렇게 생각납니다. 예를 들면 너 같은 애를 왜 낳았는지 모르겠다는 등, 너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다는 등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데 나는 이제 화가 가시고 나면 그냥 내가 그런 말도 했어 이렇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상처가 되고 자존감을 꺾는 아주 오래 남는 그런 임팩트를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면 이제 아무 말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말을 정했어요. 그냥 여러 말 하지 말고 엄마 지금 너무 화났어. 엄마 지금 너무 화났어. 나중에 얘기해.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초반에는 약간 목소리가 달달 떨렸어요. 엄마 지금 너무 화났어 한 다음에 또 무슨 말을 하려고. 근데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화난 상태에서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부싸움을 할 때도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싸워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가 그 말만 듣게 되면은 상대가 화를 냈다고 생각하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애들은 엄마가 그때 화나서 뭐라 그랬잖아. 이런 기억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화가 나서 막말을 내가 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생각되시면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의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은 이제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서 점차 성장하고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미성숙한 부분이 많고 나이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돌봄이 필요한데, 자, 이때 부모의 역할은 이런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죠. 점점 성장하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어떤 기술들, 이런 것들을 습관으로 만들어 주는 게 부모의 역할로 볼 수도 있는데요. 영유아기에는 안정감의 발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는 안심감이 습관이 되면 되겠죠. 영유아기의 안정감은
엄마와의 일체감, 네, 이제 이런 애착, 이런 것들이 근간이 되고요. 자, 거름마기는 이제 독립의 발달 과제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는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보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될 때 아이들은 이런 습관을 갖게 됩니다. 자, 학령기에는 성장했다는 느낌과 유능감을 경험하도록 해서 네, 이런 것과 관련된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 줘야 되고요. 청소년기에는 독립심과 정체감의 경험을 충분히 하고 네, 습관으로 갖는 게 필요합니다. 자,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습관이 사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키가 얼마냐, 무슨 생각을 하냐, 어떤 언어를 쓰냐, 뭐 이런 것들도 사람의 속한 일부 특징에 해당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반복되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습관이죠. 뭐 이를테면 나는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어. 성실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근데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데 아침에 헐레벌떡 가지만 5분 10분씩 늘 지각을 한다거나 내야 될 뭐 과제를 제때 못 내는 일이 반복된다거나 뭐 직장을 다니다가 힘들면 그만둔다거나 자, 이런 건 이제 성실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성실에 대한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성실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네, 그건 이제 성실한 삶이 아니죠. 또 그런 행동을 반복적으로 보여줘야 되죠. 나 1년만 성실할 거야. 근데 나는 성실한 삶을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삶을 관통하는 그 사람의 핵심적인 본질은 습관이다. 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을 보면서 제가 본 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본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차이가 이런 데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자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제로인 상태에서 나오게 되죠. 자,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기르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같은 행동을 하게끔 하면은 규칙을 따르면서 어떤 좋은 습관이 하나씩 갖춰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은 좋은 습관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것이다. 좋은 습관을 훈련시켜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도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볼까요? 자, 습관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부모의 행동을 모델링하는 것이죠. 자, 엄마 아빠가 하지 않은 행동을 아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하지 않은 말을 아이가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이는 주변 어른들의 행동을 이해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지침을 얻게 됩니다. 자,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집에 와서 뭐 핸드폰만 본다든지 이러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뭐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한쪽은 굉장히 싫고 한쪽은 너무 피곤하니까 쉬고 싶고 자, 이제 이런 갈등을 가진 가족들이 많을 텐데 저도 결혼 초반에는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집집마다 TV가 있었는데 저희 남편은 퇴근하면 TV 리모컨하고 이제 아주 일체가 돼서 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다가도 제가 TV를 끄면은 화들짝 일어나서 나 안 자고 있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TV 보는 시간을 보통 사람들이 보는 정도보다 줄일 수 있다면 인생에서 내가 시간이라는 선물을 주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퇴근을 하면 아이들이 아빠보다는 이제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실에 TV가 있으니까 안방에서 주로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할 일을 끝내고 나면 이제 저하고 놀기 위해서 안방으로 와요. 그럼 이제 같이 놀고 남편은 거실에서 TV 보고 이런 생활을 굉장히 길게 했습니다. 뭐 제가 처음부터 TV를 싫어한 건 아니고 그냥 아이 엄마가 됐으니까 뭔가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키워줘야겠다.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남편이 TV를 너무 많이 보네. 뭐 저 정도로 우리 애들이 TV를 보는 건 나는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TV를 없애고 싶기도 했는데 또 남편의 취향도 존중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공간을 분리를 했죠. 지금도 저희 집에는 이제 TV가 거실에 없고 남편 혼자서 볼 수 있게끔 따로 공간을 만들어 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TV를 대부분 좋아하기 때문에 초반에는 뭐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다가 쭉 보고 그랬는데 시간이 갈수록 딱 정해서 보더라고요. 내가 보고 싶은 거. 이것만 보면 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자기가 좋아하는 놀이를 한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빠가 핸드폰 하는 게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걱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를 이제 뭐 절대 하지마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너무 팍팍하잖아요, 삶에서.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방에 들어가서 쉬면서 하고 아이가 볼 때는 그냥 우리 같이 뭘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마 가족 관계를 위해서도 그렇고 좋은 습관을 위해서도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에게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보여준다고 해서 바로 습관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자, 습관이 만들어지는 가장 강력한 방식은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지속해서 반복. 오늘은 TV 안 보고 내일은 TV 보고 주중에는 안 보고 주말에는 보고 자, 이렇게 이제 반복을 띄엄띄엄 할수록 그게 습관화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했으면 생활에서 70% 정도 제 생각에 습관을 만든다 해서 어떤 것들을 완전히 바꾸기는 쉽지 않고요. 한 3번에 2번 정도를 같은 방식을 반복한다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갖는데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습관을 만드는데 효과적이냐? 규칙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규칙. 자, 많은 분들이 우리 집에는 규칙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녁에는 저녁을 먹고 나면은 양치를 해야 된다. 자, 그건 규칙이죠. 모든 집에서 아마 그렇게 시킬 겁니다. 자, 아이는 규칙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해하고 거기에 따르는 게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집에서는 저녁을 먹고 양치를 해야 된다는 규칙을 엄마가 정했다면은 귀찮고 싫어도 그냥 가는 게 규칙이 이제 습관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규칙을 정할 때는 가급적 분명하게 명백하게 하고 그거를 따르도록 하는 것까지가 규칙에 해당합니다. 이를테면은 저녁을 먹고 바로 라든지 적어도 8시에는 아니면 뭐 8시 반에는 하고 시간을 정하고 그다음에 양치를 한다는 걸 이제 아이들이 그 자체를 힘들어하면 일단 목욕탕에 간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뭐뭐뭐뭐 한다. 이렇게 해서 첫 행동을 습관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첫 행동을 목욕탕에 간다로 만들면 일단 목욕탕에 갑니다. 근데 양치를 한다보다는 좀 부담이 덜해요. 근데 목욕탕에 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양치도 하고 손도 닦고 세수도 하고. 자, 그래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자, 이제 8시니까 이 닦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자, 이제 8시니까 목욕탕에 가야 되겠지 하고 데리고 가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규칙은 합리적이고 아이 나이에 맞아야 하고 그 성장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변해야 합니다. 자, 조금 크면 목욕탕에 가야 돼가 아니라 가서 세수하고 양치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제 보통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떼를 쓰고 안 간다고 하는데 그거를 데리고 가서 씻게끔 하는 것까지가 습관을 만들어주는 엄마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꼭 지켜. 이거는 규칙이 아니고요.
그 규칙을 지켰을 때 어떻게 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고까지가 다 결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이 분명한 결과를 받는 게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를 닦고 오면은 뭐 그 다음날 간식을 하나 준다든지, 안 닦으면은 엄마가 억지로라도 데리고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결과를 정해놓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빨리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간단한 습관은 여러 개 만들면은 그 다음에 복잡한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방 싼다고 하면은 일단 학교에 갔다 오면 알림장을 끄네 라든지 시간표를 봐, 이렇게 하나의 행동을 정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면 학교 갈 준비해, 이런 식으로 복잡한 행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간단한 습관을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데, 일관성이 약할수록 습관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습관이 강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 행동은 가급적 예외 없이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양치 같은 것은 사실 70% 갖고는 안 되죠. 99%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내가 양치는 99% 시킬 거야. 그럼 99%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간식에 대해서는 내가 한 70~80% 정도로 일관성을 가질 거야. 그러면은 너무 고지식하게 절대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뭐 5번에 한 번, 10번에 한 번 정도는 그래요, 오늘은 엄마가 특별히 선물을 줄게 하면서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가정에서의 일상생활을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게끔 하고 규칙적인 일과를 쭉 해나가면 아이들에게도 상당한 안정감을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은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주로 이제 행동적인 습관을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생각의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거 해볼까 하다가 내가 뭐 되겠어? 라든지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생각의 습관입니다. 이거 해볼까? 뭐 해볼 수도 있지,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면 사람들은 다양한 상황이나 성과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고 실패를 하더라도 덜 좌절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은 나를 좋아해, 나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야, 자,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하는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인생에서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 세상은 살기 힘들어, 뭐 잘난 사람만 잘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은 굉장히 사람을 좀 시니컬하고 비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애들 보는 앞에서 이런 얘기는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같이 없는 사람들이 라거나 뭐 보통 사람들이 라거나 뭐 인맥이 중요해, 이런 이야기들을 무심결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이들은 스폰지 같이 부모의 생각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이들이 컸을 때 저 같은 사람이 만나서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이 아이들은 세상이 원래 그런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의 습관은 자기 자신이나 세상에 대해서 가급적 긍정적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행동의 습관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즉각적인 욕구나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이로운 행동, 예를 들면 지금 사탕을 먹고 싶지만 이가 썩으니까 조금 먹고, 뭐 지금 놀고 싶지만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식으로 바로 하고 싶은 걸 참고 해야 하는 것 해서 이로운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게 아마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행동의 습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다른 사람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맺는 행동의 습관, 가급적 우호적으로 대하는 습관,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습관,
그리고 매사 정직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네, 보기만 해도 성공할 것 같죠? 네. 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습관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양육에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신다면, 사실 뭐 교육을 많이 시킨다거나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보다 10배 이상, 네,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물려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